네, 여러분 좀 쉬셨나요? 네. 자, 전 시간은 구별의 필요성까지 했죠. 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구별의 기준 해가지고, 이제 무슨 요건재량설이니, 신재량설, 뭐 효과재량설, 뭐 쭉 있는데, 자, 일단 다른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신재량설, 즉 효과재량설에 대해서 보면, 자, 이 신재량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별의 기준인 거죠. 자, 그러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기준은 무엇이냐? 자, 이 구별의 기준에 대한 학설이죠, 학설. 자, 그 중에서도 신재량서를 보시면, 자, 행정재량은, 자, 오직 법률 효과에만 존재하며, 그렇죠. 자, 법령에 나와 있는 어떤 구성 요건이 아니라, 자, 행정청의 어떤 이 재량은 그 법률 효과, 그 법령에 정한 구성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 법률 효과를 부여할 것이냐, 부여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거죠. 즉, 결정 재량과 선택 재량으로 나눈다 그랬죠. 자, 그런 법률 효과에만 존재하면 그러한 재량은 어쨌든 동가치적인 선택의 자유일 뿐이라고 봤다. 즉, 그 재량은 법률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 법률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뭐죠? 여러 개의 법률 효과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어떤 선택 재량. 자, 이러한 선택은 똑같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하든 그 선택은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즉 동가치적인 선택인데 그 선택의 자유일 뿐이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당연히 행정청의 재량은 법률 효과에만 존재를 하며, 자, 신재량설에 의하면 결국 그 재량은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른 거다. 근데 그 선택은 다 각기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동가치적인 선택, 그 선택의 자유일 뿐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신재량설입니다. 즉 공익 위험과 같은, 그쵸, 불확정 법률 개념인 거죠. 그쵸. 공익이나 위험 같은 건 당연히 불확정적인 법률 개념인 거죠. 확정적인 법률 개념이 아닌 거죠. 네. 자, 따라서 어떤 사실적 상태도 동시에 이중적으로 판단될 수는 없으며, 그렇죠. 그쵸. 어떤 사실관계도 동시에 이중적으로 판단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공익이냐 위험이냐 아니면 가치 가지고 있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즉 오직 하나의 최적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만이 허용된다고 본다, 그런 거죠. 어떤 불확정적 법 개념은 결국에는 올바른 해석과 적용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불확정 법 개념의 최적의 판단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즉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즉 행정청이 어떤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했을 때 정말로 그 법령을 적용할 때 오직 하나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했느냐, 가장 최적의 호해석과 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 이런 최적의 판단 여부는 뭐가 된다고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보는 게 바로 신재량설이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구별 기준인 거죠. 즉 재량은 법률 효과에만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기속행위와의 어떤 구별 기준인 거죠. 자, 소개를 보시면, 자, 행정재량은, 그쵸, 입법자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부여되는 것이기에, 그렇죠. 자, 입법자가 어떤 행정법 관련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법률의 어떤 유연성을 위해서 법률의 뭐죠, 일반성 추상적인 법률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정청에다가 재량을 부여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뭐뭐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겠죠. 즉 입법자에 의해서 행정청에게 부여가 되는 거죠. 국회에서 행정 관련 법률을 제정을 할 때 어떠한 요건을 만족을 한다면, 충족을 한다면, 자,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행정청에게 뭘 줘요? 재량을 주는 거죠. 네. 자, 행정청에 부여되는 것이기에, 그쵸, 누구에 의해서? 입법자에 의해서. 즉 기본적으로 법 규범의 형식, 문헌을 바탕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런 거죠. 즉 법 규범의 형식, 문헌은 뭐죠? 뭐뭐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재량인 거죠. 예. 그래야 법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쉽고 분명하게 행정 재량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그걸 어떻게 엄청나게 막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석을 해야 이게 재량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당연히 현장에서 어떠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쉽고 분명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법 형식이나 문문에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당연히 행정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거
뭐죠? 재량이네, 뭐뭐 할 수 있다, 이거 돼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 이거 재량의 문제네 라고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자, 행정재량은 입법자에 의해 주어진 행정청의 행위 여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즉 행정청 행위 여지이기 때문에, 자, 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완화될 수밖에 없다. 왜요? 법률에서 행정청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자, 행정청에다가 야, 이거 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라고 재량을 줬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사법 통제, 즉 재판을 강화시켜 놓으면 당연히 행정청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자, 그게 줄어들다 보면 당연히 법률의 유연성은 없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재량에 대한 어떤 사법적 통제는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법률에서 행정청에게 그러한 재량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 그쵸, 법률 규정으로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완화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쵸, 불확정 법분율 개념을 재량으로 보는 요건 재량설, 즉 판례를 따른다면, 그쵸, 행정작용의 요건에 대한 입법 불비와 함께 더해져, 자, 행정작용 요건에 대한 입법의 불비, 자, 행정작용 요건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는 입법을 했어도 덜 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못했다는 거죠. 즉 입법 불비와 함께 더해져, 자, 행정 영역에 넓은 재량이 주어지게 되고, 그쵸, 결국, 그쵸, 이 요건재량설이란 걸 따를 때, 그쵸, 이 요건재량설은 행정작용 그 요건에 대한 입법 불부에 함께 더해져 행정 영역에 넓은 재량이 주어지게 된다. 즉 뭐냐면, 자, 행정작용 요건, 그 구성 요건이 불비하지 않느냐, 이 불비도 당연히 행정청이 뭐죠, 재량으로 네,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행정 영역이 더 넓은 재량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즉 법률 효과에만 행정청의 재량이 주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법률의 구성 요건 그 자체에도 행정청에 뭐죠, 재량을 줘서 그 구성 요건마저 행정청이 재량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정 영역은 뭐죠, 법률 효과에만 미쳐지는 게 아니고 법률 요건에도 행정청의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더해진 행정 영역의 넓은 재량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법률 효과에만 존재하던 재량이 법률 구성 요건에도 존재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 영역에 아주 넓은 재량이 주어지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요건 재량설인데, 자, 결국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사법 통제의 밀도를 더욱 완화시켜, 그렇죠. 자, 법률 규정도, 그렇죠. 법률 규정에서 구성 요건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재량을 뭐죠, 인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률 효과에만 존재하던 행정 재량이 법률 요건에도 있기 때문에 더 넓게 행정청의 재량이 주어지게 되고, 자, 법률에서 이런 재량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다 완화되겠죠. 그쵸? 완화되면, 자, 행정통제 시스템에 큰 구멍을 초래할 수 있다. 즉 법률의 구성 요건과 법률의 효과 모두 다 행정청에게 재량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법률에서 그러한 재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는 당연히 완화될 수밖에 없겠죠. 재량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행정청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렇죠, 행정통제 시스템에 큰 구멍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불확정 법 개념도, 그렇죠, 이 불확정 법 개념을 확정적인 법 개념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 그렇죠. 여기 보시면 방금 좀 전에 했죠. 제겠죠. 오직 하나의 최적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만이 허용된다고 봄. 그쵸? 오직 하나의 최적의 뭐죠? 최적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인 거죠. 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불확정 법 개념도 결국은 뭐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는 신재량설이 타당한 거죠. 그런 불확정 개념이라 할지라도 공익이나 위험이나 어떤 사실관계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뭐죠,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직 그 불확정 법 개념은 하나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만이 나올 수 있다. 즉 행정청이 그러한 불확정 법 개념을 최적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으로 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즉 신재량설이 타당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해하시나요? 재량행위와 귀속행위를 구별할 때의 그 기준에서 그 재량은 신재량설로 보는 게 타당하다.
왜냐하면 신재량설에 의하면 그 불확정 법 개념, 그 법 개념을 확정적으로 만들 때, 확정적인 법 개념으로 만들 때 오직 하나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만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행정청이 그러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일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신재량설이 타당하죠. 그래야 행정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초래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행정청에 넓은 재량도 주어지지 않게 되겠죠. 행정청에게 결국은 강화된 재량이나 넓은 범위에 있어서 재량을 준다는 것은 행정청이 마음대로, 즉 법률에서 수권받은 그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당연히 침해가 되고, 즉 그렇다면 행정청이 행정청에게 주는 그 재량을 좁혀야겠죠. 아예 없애버리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떤 법의 법률의 그 유연한 어떤 집행이죠. 법률의 어떤 유연한 어떤 집행을 위해서 행정청에게 재량을 주는데, 어느 정도의 재량은 괜찮지만 완벽하게 넓은 범위의 재량을 주게 되면 당연히 행정통제 시스템에 구멍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안 되고, 결국에는 자, 이러한 구별 기준, 즉 재량 행위를 신재량설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 즉 되는 거죠. 즉 신재량설에 의하면 어떠한 법률의 불확정적인 법 개념을 판단을 할 때는 자,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가장 최적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렇죠, 그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본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행정통제 시스템도 잘 규율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바로 이제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는 어떤 신재량설이 타당하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우리는 방금 구별 기준을 봤죠. 네, 어떤 거의 구별 기준이에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인 거죠, 여러분. 네. 지금 말이 너무 빠르고 네, 여러분이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갈 길이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이 급하네요. 네. 자, 이 재량의 한계, 그럼 행정청의 재량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냐 이런 거죠. 자,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자,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자, 이러한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 행사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자, 행정사법 제 27조고죠. 자, 행정청에게 법률이 재량권을 부여를 해줘요. 다 너네 행정청은 이러이러한 데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어 라고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도 그 재량이 무한대는 아닌 거죠. 자, 무한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죠. 즉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러한 범위가 있어요. 자, 이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된다. 즉 이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봐요? 재량권의 일탈 또는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는 거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보게 되는 거죠. 즉, 자,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그 일정한 한계는 뭐죠? 결국에는 누가 판단을 해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법원에서. 왜냐면 그 일정한 한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보면은 이만큼, 어떤 사람이 보면 이만큼. 그럼 일정한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라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그쵸, 다툼이 생겼을 때는 결국엔 누가 해결을 해요? 법원에서 해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여튼 그거는 법원의 몫이고, 자,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그게 무한대가 아니다. 자, 일정한 범위가 있다. 즉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가 되어야 되고, 자, 이러한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한 재량 행사가 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게 행정사법 제27조거죠. 네. 자, 행정청의 재량 행사가 재량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는 경우에는 당 부당의 문제, 그쵸. 부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자, 행정청의 재량 행사가 자, 재량의 한계 내에서는 행사돼서, 그쵸. 재량의 한계 내에서 행사가 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자, 재량의 행사 내에서 일단 재량이 행사됐는데 이게 맞게 행사가 된 거냐 아니면 틀리게 행사가 된 거냐, 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맞게 행사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 부당하게 행사된 경우에는 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자, 사법심사,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일정한 재량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사법심사 대상,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그쵸? 자, 재량이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고 다만 부당하게 행사된 경우에는 뭐의 대상이 돼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자, 재량의 일탈, 재량의 유월인 거죠. 자,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재량의 일탈 또는 재량의 유월이라고 한다. 즉, 재량의 외적인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재량의 일탈, 유월이라고 한다. 자,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자, 법률에서 정한 법률 효과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재량의 일탈이다. 이해하시나요? 즉,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자, 법률에서 정한, 즉 법에서 정한 법률 효과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자, 뭐뭐뭐뭐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자, 어떠어떠한 상대방에게 이러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률 효과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량을 줬어도 그건 재량의 일탈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자, 법령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징금을 부여한 경우, 그렇죠. 자,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1000만 원까지 해요. 1000만 원을 때려요. 그런 건 당연히 재량의 일탈인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자, 재량 행사가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등, 즉 행정청이 어떠한 재량을 행사할 때 그 재량의 행사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그 법적인 사실관계, 그 법적인 사실관계가 부정확하다면 이런 말이죠. 그쵸? 네, 사실 인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재량의 일탈이 인정된다. 그렇죠?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재량을 한 그 재량권의 행사도 뭐에 해당이 되냐면 재량의 일탈이 인정된다. 그렇죠? 자,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그런 거죠. 자, 사실관계가 잘못됐죠. 자, 이런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행정청이 내린 어떤 재량에 대한 처분은 당연히 뭐가 돼요? 재량의 일탈이 된다. 그렇죠.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거죠. 그 한계의 외적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거죠. 자, 재량의 남용을 보시면 자, 행정청이 재량 규범의 범위 안에 있는 법 효과를 선택했으나 즉 외적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남용이라는 건 그렇죠. 일탈은 완전히 넘어선 거고 그렇죠. 남용은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법 효과를 선택했으나 자, 행정청이 재량을 부여한 수권 규범의 목적에 따라 재량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목적 위반이 되는 거죠. 즉 행정청이 이러한 재량을 부여할 때는 자, 어떠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라고 얘기를 해서 법률에 규정을 해놨는데, 그쵸? 그러한 목적을 벗어나는 거죠. 즉, 뭐죠? 재량 규범의 범위 안에서는 법 효과를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법률이 행정청에게 재량에게 부여한 목적은 뭐냐면, 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량 행사하라고 했는데, 그런 목적을 뭐죠? 목적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뭐가 돼요? 재량이 남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행정청이 재량 행사에 있어서 개인적 동기나 특정한 정파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경우, 즉 동기를 부정하는 경우에도 뭐가 돼요? 재량이 남용이 되고, 그다음 평등 원칙이나 비례 원칙,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쵸 그 재량권이 뭐죠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지만 자 이런 일반 원칙을 위배한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재량의 남용이 된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재량의 혜택 불행사 그쵸 행정청이 재량의 행위를 태만 또는 착오로 인하여 기속행위로 간주하여 재량 행사에 필요한 뭐죠? 복수 행정행위 상호 간에 전혀 형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량의 혜택가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즉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그쵸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행위를 태만이나 어떤 태만이나 착오로 인해서 하지 않아요. 아 이건 기속행위구나 이건 재량행위구나 아니구나. 자 기속행위로 간주해서 재량행사에 필요한 복수행위 상호 간에 전혀 형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거죠. 즉 법이 행정청에게 ABC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재량을 부여했는데 행정청이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전혀 형량 없이 A만 선택한 경우 즉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재량의 혜택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경찰관 행인과 싸움 신고를 받았으나 상관이 지시한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여 개입을 거부한 경우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줬어요. 근데 이 재량행위를 태만 또는 착오로 인해서
이걸 기속행위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주하여 재량 행사에 필요한 복수 행위 상호 간에 전혀 형량을 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재량의 혜택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행정처에게 재량 행위를 할 수 있도록 A, B, C를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재량을 부여했어요.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재량을 부여했으나 이거를 기속행위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즉 그래서 경찰관이 행위가 싸움 신고도 받고, 그 다음에 경찰관이 상관이 지시한 업무도 받았어요. 이 두 개 다 뭐냐면은 재량인 거죠. 재량. 개입하거나 안 하거나. 근데 이거 두 개를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행인 간 싸움 이게 더 중요하다, 개입을 해야겠구나 라고 형량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형량 없이 상관이 지시한 일이 더 중요하네 라고 해서 상관이 지시한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당연히 재량의 혜택, 즉 불행사가 되는 거죠. 재량을 행사해야 되나 재량 행사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재량의 혜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량의 영으로 수축의 경우, 자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재량은 여러 개의 가능한 결정 중에 어느 하나의 결정으로 수축되어 다른 결정을 위법하게 되는 경우, 그쵸. 재량의 영으로 수축은 개인의 생체 숙명 등 중요한 법익에 대한 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에 존재를 한다. 이거 재량의 영으로 수축, 아까 그쵸, 재량이 영으로 수축된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아까 재량은 영으로 수축이 되는데, 자 이 재량의 영으로 수렴되는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신체 생명 중요한 법익에 대한 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량은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재량과 권리구제. 자 재량행위는 재량 한계 내에서 행사에 있어서는 당 구당의 문제가 돼 행정소송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쵸. 자 재량의 일탈, 남용, 혜택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에 있는 재량 행사로 위법한 행정이므로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그쵸. 그렇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결국은 재량 행위가 어떠한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행정소송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자 재량 행위가 어떠한 한계를 넘어서지 않은 경우지만, 그쵸, 목적이나 동기부정이나 자 이런 경우 있었을 경우에는 재량이 남용이 되기 때문에 행정 심판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그게 다 뭐죠? 항고 소송의 대상이다 되는 거죠. 즉 재량의 일탈, 남용, 혜택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에 있는 재량 행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제대로 된 재량 행사가 안 되는 거죠. 즉 하자에 있는 재량 행사로, 그렇죠. 자 위법한 행정이므로 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소송 못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행정심판에서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소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요? 아니요, 판단 여지까지 그냥 다 하고 쉬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판단 여지까지 하고 판단 여지까지 하고 쉴게요. 자 판단 여지, 자 개념 보시면 이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률의 행위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자 불확정 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불확정 법 개념의 해석 및 적용은 어떠한 사실관계가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그렇겠죠. 인식인 거죠. 이러한 인식의 영역에는 법률 효과의 영역과 달리 단지 하나의 최적의 결정만이 존재하므로, 그쵸,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아까 위에서 봤죠. 어디에 있죠? 따라서 불확정 법 개념도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는 신재량서를 타당하다. 자, 여기서 봤죠. 자, 3 된다. 그러나 불확정 법 개념 해석과 적용에 다의적이고 선택 가능한 판단이 존재하는 경우, 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오직 하나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만이 나타난다. 이 신재량서를 취하는 게 타당하지만, 그러나 이 불확정 법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서 다의적이고 선택 가능한 판단이 존재하는 경우에, 자, 행정이 내린 결정이 나름 타당하다면, 그쵸, 법원은 판단을 자제하고, 자, 행정청의 결정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존재하는 영역이 바로 뭐냐면 판단 여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럼 재량과 판단 여지의 구별은 뭐냐? 자, 행정기관에게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심사권이 제한되므로, 그렇죠. 여기 보시면
법원의 판단을 자제하고 그렇죠. 네. 자, 법원에 의한 심사권이 제한되므로 그렇죠.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 자, 재량과 당연히 유사하게 된다. 따라서 재량행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념으로서 판단 여지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재량이랑 판단 여지랑 다른 게 뭐냐? 자, 이런 거죠. 자, 판례는 판단 여지와 재량 구별 없이 모두 재량으로 판단한다. 자, 이렇게 판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판단 여지라는 것도 행정법에 있는 개념인데 결국에는 이 판단 여지는 판례에서 재량과 뭐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뭐 판단 여지나 재량이나 그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판례에서는요. 네. 자, 소결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재량으로 보는 것은 행정청에 과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자, 사법심사의 엄격한 통제를 배제함으로써 재량의 적절한 행사 여부에 통제를 어렵게 하므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그렇죠. 법률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 그랬죠. 자, 법률 효과 선택의 문제인 재량과는 구별하는 것이 좀 타당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판례에서는 자, 모두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 이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판단 여지 인정되는 구체적 영역과 법적 효과의 한계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네, 제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강이죠. 네, 다음 시간에 네, 자, 3차 시간에 5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